다음에 코어 로스, 코어 손실이죠. 코어 손실. 이와 같이 코어가 있을 적에 여기에 전류를 흘러주면 이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고 이 코어의 단면도 보면 여기도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를 우리가 에디 커런트, 와전류라고 해요. 와전류. 인덕터 또는 변압기의 코어에 유도되는 우리가 전류다. 이 와전류가 유도되면 코어에서 전력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코어가 이제 열 발생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 와전류에 대한 손실은 뭐에 따라 주파수가 증가하면 또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손실. 히스테리 손실은 자성체의 교류를 존재할 때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전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역시 히스테리 손실도 주파수가 증가할 때 이게 증가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심 코일은 이런 경우 공심 코일이죠. 공기에는 실제로 와전류나 히스테리 손실이 없죠. 왜냐하면 그 철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심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심을 갖는 작은 코일의 인덕턴스는 마이크로 또는 미리헬의 작은 단위로 재다. 철심은 헬리에 다니지만요. 코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번에 이제 손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와류손이라든가 뭐 히스테리시스에 의해서 코어에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적층코어나 분말 철심을 사용해서 우리가 손실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사용되는 그 철의 종류, 재료에 따라서 히스테리 손실이 줄어들 수도 있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저가 러미네이트 코어, 적층코어, 요거죠. 직접 변압기인 경우 적층코어, 이렇게 한 겹씩 적층코어. 그 다음에 분말 철심을 재료에 따라 분말 철심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 코어. 이게 이제 페라이트 코어죠. 페라이트 코어. 이런 걸 사용을 함으로써 코어의 손실을 우리가 좀 줄이. 그래서 적층 코어, 러미네이트 코어를 보면 얇은 철판 조각을 층층이 쌓아서 만든 쉘형 코어죠. 그래서 산화철로 아주 얇게 코팅되어 있다. 서로 절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변압기 코어를 많이 사용해요. 변압기 철심에, 그 다음에 분말 철심, 파우더드 아이언, 절연체된 미세입자 암착을 고체육으로 만든 슬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페라이트 코어, 강자 성체인 세라믹 물질, 페라이트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인덕턴스, 가변시킬 수 있는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일의 인덕턴스를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큰 코일의 경우는 탭을 사용하는 거죠. 이 탭을 사용해서 여기를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탭. 여러 개의 탭 중에서 하나에 연결해요. 건선수를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감소. 그렇게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건선수를 가변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코일에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그림은 분말 철심 슬러그나 페라이트를 가는 코일의 회로 기호이다. 위쪽 분위기의 화살표의 코일은 이 위쪽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한다. D는 이제 바리오미터라고 한 코일 내에서 다른 코일의 위치를, 그러니까 코일의 위치가 바뀌어도 이제 인덕턴스가 변화하기 때문에 위치를 가변하는 장치죠. 그래서 직렬기는 코일의 전체 인덕턴 수직일 때는 우리가 결합계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로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 바리오메터.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어블 인덕턴스, 가변 인덕터인 경우 심벌, 기호가 이와 같이 쓰죠. 기호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리악이라고 있어요. 베리악. 권선비를 변할게는 단권 변압기죠. 태핑을 사용해서
전력 수입 때는 120V, 60Hz 1차전. 이건 입력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220V가 되겠죠. 220V, 60Hz인 경우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0V에서 140까지 가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를 직렬 연결할 때나 병렬 연결할 때. 그러니까 상호 결합이 없을 경우입니다. 셀프 인덕턴스만 존재할 경우. 그래서 직렬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L1, L2, L3. 그 다음에 병렬의 경우는 이제 저항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역수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역수 공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상호 결합이 없는 경우 인덕턴스의 직렬, 병렬은 뭐랑 같다? 이제 저항과 같은 방식. 저항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근데 이제 그 LM, 상호 인덕턴스를 갖는 코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시리즈 에이딩이 있고 시리즈 오프징. 하나는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리즈 에이딩을 보면 두 코일의 공통적으로 흐르는 전류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발생하면은 시리즈 에이딩이고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발생해서 연결하면 우리가 오포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연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빨간 방향이랑 이 빨간 도트 표시가 있는데 이거 직렬로 이렇게 같이 연결했죠. 근데 이거는 반대, 이건 반대로 연결했어요. 반대로 연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ELM이 되죠. 플러스 ELM이 되는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ELM이 된다. 그래서 그 결합되는 그 상호 인덕턴스에게는 연결 방식과 권선의 강긴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호 인덕턴스,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인덕턴스 LT는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인 경우는 AD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인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덕턴스가 이 연결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 방식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류가 전류에 의한 자석은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화번이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장 속에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자석이 변할 때 유도전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Li 스퀘어가 되죠. 그 C 캐패시터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CV 스퀘어. L의 경우, 인덕터의 경우 2분의 1 Li 스퀘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 캐패시티브, 스트레이 인덕티브 효과에 대해서 표유 용량과 표유 유도 효과는 어떤 부품이나 어떤 회로에서도 다 생길 수가 있다.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도 아주 작은 인덕턴스를 갖고 캐패시터를 구성하는 도체가 인덕션분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죠? 구성하는 도체니까 캐패시터인 경우 이렇게 있는데 이 도체 이게 도체거든요. 이 도체가 어떻게 해요? 인덕턴스 성분을 갖는다 이런 얘기. 도체인 경우. 그다음에 코일의 경우는 권선 사이의 작은 크기의 거꾸로 C값을 갖는다 이런 거죠. 저항기도 작은 크기의 인덕턴스와 캐패시턴스를 갖게 된다.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처럼 코일을 감으면 조선의 전기적 특성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TV 수신기로 할 때 안테나 선이죠. 안테나 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축 케이블이라 그래요. 콕시얼 케이블인데 이 콕시얼 케이블의 경우 코일 형태로 감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L과 C 성분이 더해져서 신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코일의 경우는 이 코일과 코일 사이에 이렇게 캐패시턴스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L인 경우 우리가 이제 코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자체 저항값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이에 무슨가 캐패시터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일의 경우 단순히 코일 L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 성분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C 성분도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로 이제 어디에 문제가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RF 주파수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 이제 이런 영향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저항의 경우도 L과 C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주파인 경우는. 그래서 이 우리가 저항의 경우도 고주파 등가를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캐패시터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가 우리가 LCR 미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 인덕터 분석기는 링잉 시험이라는 방법에서 이제 인덕터의 양호도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퀄리티 팩터를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인덕터 캐패시턴스 저항 LCR 메타라고 그러죠. 그죠? LCR 이렇게 세 개를 다 잴 수 있는 LCR 메타, 이런 것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의 경우 이제 테스팅하는 방법. 그래서 코일은 그 하나의 구리선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동선으로. 구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체예요, 도체. 도체를 그냥 감은 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가장 큰 원소는 뭐예요? 이 끊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픈밖에 없다, 오픈. 그래서 이렇게 코일의 경우 여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죠. 끊어지게 되면 온메타로 했을 때 이게 어디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이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죠? 개방이 됐기 때문에 저항이 어디로 가죠? 무한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코일의 경우 이렇게 저항계를 온메탈 사용해서 무한대가 나오면 이 코일이 뭐가 됐다? 개방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코일은 권선에 사용하는 도선의 저항과 같은 직류죠. 코일이 이제 구리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여기 RI 뭘 갖고 있어요? 내부 저항값을 갖는다. 그죠? 내부 저항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도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L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등가가 이와 같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제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를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C, 인덕턴스는 L. C에 다니는 파라트, L에 다니는 헨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다이일렉트릭. 그렇죠? 다이일렉트릭. 유전치. 얘는 뭐예요? 도체. 그 다음에 얘는 C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면적을 키워야 되죠. 면적이 증가돼요. 왜? C는 D분의 입실론 A였으니까. 그렇죠? A를 키워야 돼. 여기는 뭐예요? 턴수가 중요하다. 턴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전체인 경우는 그죠? 전개를 집중시키는 효과인데, 여기는 뭐? 자개. 여기는 전개를 집중시키고, 여기는 뭐예요? 자개를 집중시키는 게 L이다. 그 다음에 이제 CEQ랑 CT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반대라 그랬었죠? 저항과. 얘는 저항과 동일하게 된다. 그래서 직렬, 병렬. 얘는 이게 직렬이죠. 이게 병렬이다. 다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그 포뮬라, 공식을 보게 되면은 요거 VL과 L 사이 나왔죠? VL은 L di by dt다.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 값이죠. 인덕턴스 값. 그렇죠? VL.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를 응용한 게 뭐다?
트랜스포머, 변압기다. 이 변압기의 권선비, 그 다음에 전압비는 권선비와 같다. 그 다음에 전압, 이렇게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은 같다. 그렇죠? 전류비와 전압비는 이제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1차 측의 전력과 2차 측의 전력의 비를 우리가 변압기의 효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우리가 반사 임피던스, 변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권선비를 인수변하는데 뭐가 들어간다? 권선비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매칭 정합에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LM이 상호 인덕턴스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는 상호 인덕턴스를 에이딩이 되어 있고 방향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회로가 사용이 됩니다. 이런 수식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권선비가 5대1일 적에 우리가 세컨다리 볼테이지 VS를 구해라. 그 다음에 세컨다리 커런트 IS, 그 다음에 파워, 그 다음에 1차 파워, 그 다음에 1차 중. 이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A, VS는 어떻게 되죠? 권선비에 비례하게 되니까 120 곱하기 몇이 돼요? 5대1이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5분의 1이니까 얼마가 20, 5, 4, 24V가 되겠네요. 그죠? B, IS는 RL을 뭘로 나눈 거예요? VS로 나누는 거죠. 그죠? 24를 어떻게 해요? 10으로 나누니까 2A.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P 세컨더리는 VS 곱하기 IS니까 24 곱하기 2니까 48 와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 프라이머리 P는 PS랑 같죠. 그러니까 PP는 뭐가 돼요? 48 와트다. 그 다음에 2번에 IP는 VP PP니까 48와트를 뭘로 나눈 거? 120V로 나누게 되면 이제 I가 나오겠죠. 저는 이걸 나누면 되겠죠. P는 VI니까 48와트는 IP. 그래서 알파를 여러분이 구하면 되겠다.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회로가 변압기가 이게 왜냐면 CT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 탭이에요. 센터 탭. 센터 탭이라 가지고 요 C와 T를 해가지고 이제 CT라고 그러는데 여기 센터에 요 탭, 요 센터, 요거에 센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CT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쪽 AC, VAC도 12.6V가 나오고 VBC도 예를 들면 12.6V가 나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B는 얼마가 나와요? 12.6 곱하기 이제 2배. 그러면 25.2V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중간 탭이죠. 중간 탭.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실험실에서 만약에 이런 트랜스포머가 CT 트랜스포머가 뭐가 주어졌을 경우 우리가 테스터 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로 우리가 여러분이 측정을 하죠. 그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컨다리 커런트가 2A예요. 2A면 PP는 뭐 요걸 사용했을 적에 VAC를 사용한다 그러면 VAC를 2차 측에 사용한다 그러면 2A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커런트 2이고 12.6이니까 P는 IP는 2를 VAC를 뭘로 I로 나누게 되니까 12.6을 2로 나누게 되면 6.3A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I 세컨더리 2차 측이니까 그럼 1차 측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2차 측에 VS IS로 곱하면 이제 PS가 나오게 되죠. 2차 측 이거 PS를 구한 다음에 뭘 같이 나요? PP 1차 측 전략으로 같이 놓겠죠. 그럼 PP는 VP의 IP니까 VP는 120V니까 IP는 예를 들면 IP는 VP PP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앰프고 이게 앰프인데 내부 저항이 얼마예요? 내부 저항이 500이고 이거 스피커인데 스피커의 저항은 4ohm이에요. 4ohm. 그러니까 500ohm이랑 4ohm이랑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매칭이 안 된다. 그러면 최대 전력을 전달하려면 이 500ohm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를 사용하죠. 변압기를 사용해서 뭘 해야 돼요? 임피던스 매칭을 해야 돼요. 임피던스를 매칭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건선비 MP 대 NS가 얼마가 되죠? 이걸 사용해서 여기 4ohm인데 이걸 몇으로? 500ohm으로 그러니까 ZP가 500 여기 ZS가 4 이렇게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변환시켜줘야 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500ohm으로 만들어줘. 500ohm. 이렇게 됐을 적에 이제 이 스피커에 이쪽에서 전달되는 파워가 얼마냐. 그죠? 파워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제가 일단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임피던스 종합 수식을 그렇죠? 수식을 이용을 하면 되죠.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제출해라 그러면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